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의대학교 중에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한의대학교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대학교는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입시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게 한의대의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의대학교의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다음에 2024학년도 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지면서 인원 변동이 많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들마다 조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이나 7월, 8월, 9월 원서 쓰실 때 시험 잘 볼 거야. 우리 애는 잘 볼 거야. 틀림없이 잘 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너무 높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6월이나 9월 시험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수능 최저학력에서 뭔가 본인들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냐면, 자, 한의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는 무엇이다라는 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대학의 한의학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희대학교라고 하는 그 높이에서 한의학과는 경희대가 최고니까 가장 높은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경희대에서 의학과와 한의학과와 치의학과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경쟁률을 한번 봐요.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의학과의 경쟁률이 2022학년도에 24.5대 1이죠. 경쟁률이.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11.0.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13.3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가만히 보면 의학과의 선호도가 가장 높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의학과의 충원율은 101.8%, 한의학과는 20.0%, 치의학과는 30% 정도. 결국은 의학과의 충원율이 가장 높고, 당연히 한의학과에는 충원율이 높을 수가 없겠죠. 경희대, 한의대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경희대, 한의대 원서를 쓰면서 의대나 치대로 원서 써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의학과 네오는 에서스 전형의 평균 성적이 1.4, 1.3.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1.6, 1.7. 치의학과는 1.9, 1.7이기 때문에 결국 한의학과는 의학과에 비해서는 교과 성적이 낮아요. 하지만 치의학과는 다소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서류 점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내에서의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보면은 지금 한의학과가 2022년도에는 87,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90이에요. 그리고 의학과는 90, 92,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89, 89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학과가 서류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지만 그 다음에 한의학과가 높다. 다시 말하면 치의학과보다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 적합성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면접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었던 것이 경희대, 한의대 2021학년도를 보면 89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대가 면접에 실제 합격생들의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편차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이 면접에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나 적합성이 되게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희대학교, 한의대는 의대에 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은 다소 부족해도 결국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다시 말하면 진로 적합성이나 진로의 우수성은 뛰어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가 의예과보다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한의과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 우리가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의학계열에 입학을 했어. 내가 의대를 입학했어, 치대를 입학했어, 또 한의대를 입학했어. 한의대를 입학한 학생들이 내가 한의대에 입학을 해보니까 한의대 공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 적성과 잘 안 맞아. 나는 원래 한의대가 목표가 아니라 의대를 목표했어.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의대로 갈래. 라고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라고 하는데 궁금증을 갖고 한의과대학에 대한 중도 탈락 학생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238명의 재적 학생 중에서 자퇴한 학생이 3명이에요. 전체 비율의 1.3%. 가천대학교는 73명 중에 5명 6.8%. 대전대학교는 177명 중에 8명 4.5% 이상 되고 가장 높음을 보였을 동안 동신대학교 98명 중에서 8명이 자퇴했고 그 중에 7명이 자퇴, 1명은 기타 사유에서 해서 8.2%입니다. 전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한의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의 비율이 높지 않다. 그리고 의예과나 치의과나 다른 약학과에 비해서 중도 탈락 비율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중도 탈락 비율을 찾아보게 되어진 취지는 이거였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한의대보다는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거나 또는 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한의대를 수시나 정시를 합격했었을 때 학교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쵸? 중도 탈락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대학에 도전해서 합격하면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중도 탈락사의 학생의 비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한의학과에 대한 인식보다 실제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의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의대는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의대에 대한 편향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의대와 한의대를 비교하면 의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한의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합격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높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한의대가 결코 낮지 않다. 결코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쟁률이 10.97입니다. 가천대학교 가천의약학이 15.67, 대전대학교 해와인재 전형이 45대2, 45.2대 1이고요. 동국대학교 참사랑이 33.3, 원광대학교 소매면접 전형이 17대 1이고 부산대학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2.6대 1,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는 45.42, 상지대학교는 33.6, 동신대학교는 33.42. 경쟁률이 매우 높죠. 한의대학교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별로 높지 않고 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봤었을 때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면서 한의대학교를 안정지원하거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일반과에 쓰면서 의학계열에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한 번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려드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이 안에 실제 경쟁률이 얼마냐 이걸 떠나서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45대 1이다 33대 1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만큼 합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평균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한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대구 한의대학교 예를 들면 앞에 파란색이 2022학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게 2021학년도 교과 평균 성적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를 지금 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에 1.7, 가천대학교 2.6, 대전대학교가 1.56, 동국대학교는 1.9, 원광대학교 1.6, 대구 한의대학교 2.1, 상지대학교 1.95,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 1.85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의대학교 원서를 쓴다. 그러면 1.78 정도? 아니면 2점대 초반 정도에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따라서는 2점대 중후반에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한의대뿐만 아니라 가천대학교 이런 한의대들이 내신 성적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을 볼 때 이 내신 성적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 내신 성적이 1.6이다 또는 2.1이다 또는 가천대처럼 2.6이다 라고 하면 내신 성적 안에 우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 내신 성적을 그대로 1.95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내신 성적을 생각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쵸?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형 특징, 그쵸?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에서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평가 방법. 그쵸? 평가 방법이 과연 이 평가 방법이 교과 성적 중심의 평가냐 아니면 역량 중심의 평가냐. 결국은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의 유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지원자 유형을. 흔히 말해서 저기 나와 있는 가천대학교 가천의학학전형이 2.6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온다. 2.2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역량 중심의 평가,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일반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 진로적 합성에 뚜렷한 점이 있는 분들이 평가가 되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무조건 뭐 1.95 또는 뭐 2.6, 야, 내 성적이 2.1이니까 나는 가천대학교 원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어질 때 뭘 봐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도달 범위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의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지역 인재 전형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마다의 평가의 방식이 과연 교과 중심의 평가냐 아니면 역량 중심의 평가냐,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느냐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교과 성적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실 거예요. 물론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서 지원 대학을 판단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7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선발인원이 물론 적기 때문에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전년도에 1.1의 내신 성적이었기 때문에 1.7 정도로 내신 성적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전대학교는 1.06, 동국대학교 1.4, 부산대학교 1.47,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학교 1.2, 상지대학교 1.34, 동신대학교 1.12,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1.2 정도가 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 다 1.3 또는 1.4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신 성적으로 한의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내신 성적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면 한의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하지만 내신 성적이 1.12라고 해서 수능 성적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 체제의 변동 가능성도 있고 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3학년 가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두루 갖춰서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두루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6개의 원서 지원이 나와요. 만약에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쓰시겠다 그러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의대에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6개를 한의대로 원서를 쓸 수가 없죠. 한 3개 한의대 쓰고 그 다음에 3개는 뭐를 쓰지? 일반대학 원서 써야 되나? 의대를 써야 되나? 참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부 기재 관리를 충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좀 낮아지겠죠. 자, 대전대학교는 1.79, 부산대학교가 1.63, 원광대학교 1.77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학교가 1.7, 상지대학교가 1.56,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가 1.36, 세명대학교가 1.4,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1.5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볼 때 경희대학교 한의대가 높습니까? 아니면 상지대 한의대가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가 더 높아요? 다 모든 분들이 경희대 한의대가 높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시에서는 가능해져. 정시는 뭡니까?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정량평가라고 하면 정시는 표점과 백분위를 통해서 결국은 대학의 서열을 순위를 정하죠. 1위부터 10위까지 서열을 쭉 정하면 결국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서 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로 따지면 당연히 경희대학교가 높고 상지대학교가 낮은 대학이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수시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수시는 정성평가다.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학들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고 대학들마다 전형의 특징이 다르고 대학들마다 평가의 방식이 다르고 대학과 전형마다 지원할 학생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희대 한의대가 상지대 한의대보다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여러분 주위에서 원서 지원을 했다가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학생들 많아요. 서울대 의대 붙고 나머지 대 다 떨어지고 경희대 한의대를 붙고 나머지 대 다 떨어지고 경희대 한의대 붙었다. 근데 6개 한의대 썼다. 그럼 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희대 한의대가 제일 높아 라고 하면 경희대 한의대 붙으면 가천대 한의대도 붙고 대전대 한의대도 붙고 원광대 한의대도 붙고 동의대도 붙고 세명대도 붙고 다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방식은 수시에서는 지워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그 다음에 전형의 특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 등을 고루 판단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시는 거,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대학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지 말고 전형의 특징을 고루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조금 전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부터 원광대학교를 보면 내신 성적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자연계가 1.7, 인문계가 1.5 정도고요. 가천대 의학학이 2.6,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교과 면접은 1.45, 대전대학교 교과 중심이 1.06 정도로 내신 성적이 매우 높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랑은 1.9,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지역 전북인재 전형은 1.77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광주는 1.4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47인데 경쟁률이 무려 42.6
60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은 2.3. 그 다음에 상위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34고요. 동신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의대학교 보시면은 동의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36.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냥 1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X, 뭐 1점 몇몇몇몇 된다라는 얘기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6명이나 8명 정도의 모집 인원은 적은 인원 쓰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입시 결과를 발표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해마다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학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우석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질지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 세명대학교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40, 그 다음에 종합지역인재 전형이 1.50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의대학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의대학교 6개를 처음부터 한의대를 꿈꾸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6개의 한의대학교 쭉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 그런데 제가 만나보신 분들은 6개를 한의대를 쭉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의학에 관련된 진로적 급성을 꾸준하게 쌓아오신 분들보다는 사실은 의학 계열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 원서 쓰면서 한의대를 쓰거나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한의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의대의 특징은 뭐냐면 복잡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입시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이제 한의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었던 것처럼 실제 한의대 합격한 학생들이 중도 탈락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중도 탈락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막상 공부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학교 학생부에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등등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현명한 원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퍼립에서는 의학 계열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8월, 9월에 입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학원에서는 의학 계열과 관련이 되어져서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면접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학 계열 중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의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좀 설명을 덜 드렸었던 파트, 그게 바로 치의학과, 그 다음에 수의학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의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